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주 애매모호했던 자신의 위치, 입장. 그러니까 야 이거를 김건희, 윤석열과의 관계랄지 어떤 이 자세한 사항을 말해버리면 본인은 배신자가 되잖아요. 보수 쪽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의리나 충성이나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강혜경 씨가 내부 고발자로서 스픽스에서 인터뷰를 해버림으로써 본인은 어떤 키를 가지게 됐냐면 나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용산 쪽에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접 당사자로서 말하게 되면 용산도 위험해지네 라는 그런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명태균 씨가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일면에 실었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이 인터뷰를 잘 보시면은 물론 훨씬 중요한 이건 사실 명태균 씨의 허풍이나 뭐 허세가 상당히 섞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중요한 게 스픽스의 이 우리 강혜경 씨 이거 물어보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는 이유 왜 해드리는 거냐면 명태균 씨의 지금 포지션을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명태균 포지션. 지금 명태균 씨의 포지션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로 지금 배신자 완전히 자기가 내부 고발자처럼 돼가지고 보수를 배신하고 완전히 뭐 이 정권의 어떤 몰락을 막 가속화시키고 이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첫째. 근데 둘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 나를 꼬리 자를 거야라는 공포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동아일보 인터뷰에 직접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슨 그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 몇 번 갔냐고 물어보니까 셀 수도 없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무슨 조언을 했냐고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추천하고 이준석은 대북 특사로 보내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다. 막 과시를 막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김건희 여사한테는 어떤 조언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뭐 평이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고 했다. 뭐 크로스 체크를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신뢰 어떻게 얻었느냐? 사실은 기자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신뢰를 어떻게 얻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홍준표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느냐? 하루에도 4-5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긴밀한 사이입니다.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지 않느냐. 근데 막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 김건희 여사는 여기서는 확실히 방어하는 거예요. 확실히 방어하네. 이런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포지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뉴스토마토가 또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취재원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공천 개입과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 김어준 그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김건희 씨의 행보를 조정한 거다. 지금 나온 거랑 정확한 워딩 움직임을 움직임을 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지금 실세니까 김건희에 대한 부분들은 동아일보 나가서 싹 예를 들면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취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각하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방어하는 자기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죠. 나는 지켜주려고 했다를 용산에 이렇게 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보호하려고 했다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웃겨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뭐 사람을 쓰려면 저 동아일보 기사에 사람을 쓰려면 3명 정도를 3명 이상을 각기 똑같은 일을 한번 시켜보라. 그래가지고 잘하는 놈을 골라라. 그건 대통령 부인이 뭐 국정에 관여할 일도 없고 사람을 쓸 일도 없는데 나중에 5년 후에 퇴임한 다음에 비즈니스 지금 조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 되는 사람한테 사람을 쓸 일이 뭐가 있나?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명확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뭐 목소리나 이런 것이 뭐 더 이상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혜경 씨한테. 그러나 본인은 이제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인터뷰를 좀 보내주세요. 명태균 대표가 김영선
의원을 이제 당선시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 그 통화했던 음성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었어요. 보여주고 이제 사무실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앙당이라든지 용산까지 그 얘기가 올라가서 그 지금 얘기 그 감사실에서 뭐 와셔가지고 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 밖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 김영선 의원실이랄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밖이란 어딜까요? 시장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송사는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서울에 있는 유력 언론사가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들어봤냐고. 들어봤냐고. 근데 거의 그 정도면은 예. 시장판에 트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예.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이 씨,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가 제보한 걸 토대로 추적해서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과시하듯이 요 음성을 틀었다. 그 음성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다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다. 들었다. 요걸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은 창원시청 공무원 중에 들은 사람이 있겠네. 그래서 창원시청 공무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언론이 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창원시청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들 중에 뭐 명태균 씨하고 만나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창원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무슨 뭐 정권 핵심인 공무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창원시청 공무원 말고도 여러 어떤 중요한 뭐 위치에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들려주고 다녔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황당한 명태균- 사건이에요. 명태균 씨에 비해서 제가 어제 그 뉴스토마토 지금 인터뷰가 한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다 전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혜경 씨가 저는 말하는 게 신뢰가 많이 간다고 느꼈던 게 강혜경 씨는 스픽스 인터뷰. 예. 스픽스 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나간 거고요. 1시간 정도 되는데 스픽스하고의 그 인터뷰한 강혜경 씨가 말하는 것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근데 모르니까. 명태균 씨는 예. 계속 그 약간 그 지금 동아일보 인터뷰도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한테 중용을 받게 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김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이게 그 전체적인 이제 어투가 그런데 예. 강혜경 씨가 지금 본인 겪은 일을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면 본인이 들은 거는 대부분은 대통령을 본인이 직접 만나거나 부부를 직접 만난 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명태균 씨한테 들은 것이고 김영선 의원한테 들은 것인데 본인이 본 부분은 봤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고 본인이 예. 아직 위원회는 결정 못했지만 출석을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말이 상당히 신뢰가 가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그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그 대가 3억 6천을 그냥 기부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22년에 창원에 공천을 줬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3억 6천 그 여론조사에 들어간 돈들을 명태균 씨가 낸 것도 있지만 그 대구 지역의 시의원 그리고 경북 고령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6천 그렇죠. 정도를 예. 금액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다 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 공천 비리가 벌써 나온 게 의심되는 게 벌써 3개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번에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예. 이분은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될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회계 책임자라고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2022년 보궐선거 때 회계 책임자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를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김종국 박사님도 그렇고 안 조금 시도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이전까지는 은평구 살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김종국 박사님 얼굴 크게 있고 막 탄탄 아저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아저씨? 갑자기 또 여기서 와. 네. 무슨 아저씨? 그건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가? 저희가 탄탄 캠프라고 그랬어요. 아, 탄탄 캠프. 그래서 탄탄 지나가면서 아저씨. 제가 그냥 탄탄 아저씨다 그랬거든요 그때. 나 옛날에 탄탄 아저씨랑 방송도 했는데 이러고 이제 주변에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선거 때 회계 책임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랑 동등한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회계 책임자는. 그리고 그 후보하고 회계 책임자만 이 지출 카드를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회계 사고가 나잖아요. 후보하고 회계 책임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2023년부터 선관위가 이거 이상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넘기다가 2024년 말에 결국은 검찰에 이걸 넘기잖아요. 예. 이 관계가 이상하다. 명태균 씨한테 반증해갖고 주고 뭐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궐선거 때 무슨 공천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주장이 뭐냐면 나는 그냥 돈 빌린 거 뭐 이렇게 하고 갚고 이런 건데 그게 명태균 씨한테 가는 돈인지는 몰랐고 결국은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 회계를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냐 김영선 전 의원이. 예, 예. 명태균 씨도 그 얘기인 거고. 예. 그러면 회계 책임자가 잘못한 거고 회계 책임자가 지금 다 그렇죠.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잡혀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분의 네. 증언이 지금은 신뢰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덩어리가 너무 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몇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2022년도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이고 그렇지. 지금까지 계속 얘기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냐 안 했냐. 정치자금 위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걸린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4년도 컷오프 당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한동훈 간에 엄청난 공천 다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 세 가지가 큰 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이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 비서관이 2번을 내려갔다면서요. 거기에.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가 내려갈 정도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아니면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뭐 비서실장이 무슨 뭘 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 비서관이 2번이나 내려갈 정도라면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려갔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모종의 딜을 냈거나.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모종의 딜. 이것도 그럼 공천 문제겠죠.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 대통령 부인을 팔아먹은 것이 소문이 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어제 말고 그저께요. 명태균과 이 스픽스 이 자리에서 예. 한 70분 정도 저희가 이제 통화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토요일 날. 예.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김건희와 대여섯 번 통화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부인과 자기 말이 대여섯 번으로 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무슨 뭐 잘 지냈습니까?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 공천 문제와 개입된 내용 하나는 공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는 컷오프를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강혜정 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정사수도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여론조사 데이터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혜정 씨가 얘기하는 내용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고 예. 명태균 씨는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거짓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